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10분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용관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 전형의 이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기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2022학년도에 이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해 주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2학년도에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예. 또 올해 입시제도하고 또 이제 내년하고도 또 막 바뀌게 되고 막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다뤄봐야 될 교과전형,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예. 교과전형,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의문점이 미선발을 하다가 이제 22학년도 내년부터죠. 그러니까 22학년도부터 선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교과 전형의 변화와 가장 큰 흐름은 무엇인지 그 숨겨진 의미를 좀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교과 전형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변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교과 전형의 인원수 또는 선발 대학들 그것들이 좀 많이 늘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적 학력 격차 그리고 학교별 또는 뭐 고교별 성적 격차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전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이 전형들을 연세대학교라든지 서강대학교라든지 성균관대학교가 늘리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교과 전형 저렇게 늘릴 대학들이 아닌데 대놓고 특목고 애들 뽑는다고 하는 대학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했더니 저 학교들이 전부 다 학교장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럼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1차적으로 인원수 제한들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 성적도 좋고 충실한 아이 그런 애들 뽑으니까 아까 저기 뭐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에 조금 도입을 좀 한 거 아닌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전체적으로 3,900명에서 4,800명 정도로 주요 15개 대학이 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많이 늘었네요. 적은 인원이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문이과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런 또 지금 저희가 조금 막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성취도 반영 과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내신에는 반영이 되는데 수능에서 또 시험을 안 봐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대학을 2020학년도 아이들은 뭐 배우는 내용,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수능에서 보는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뭐 기술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음미체 이런 것들은 안 보지만 나머지 국영수, 사와 관련된 교과 과목은 다 배웠는데 올해 전형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과에서 같은 경우는 기하 같은 건 시험을 안 보죠. 수능에서는. 자, 근데 2022학년도는 그게 더 벌려져 있다는. 그렇죠, 세분화. 예, 세분화되어 있고 더 벌려져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 보통 내신 성적표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이 보면 내신 성적표들에 보면은 이제, 석차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급, 몇 등급, 그 다음에 표준점수 얼마, 그 다음에 뭐 원점수 얼마, 뭐 이런, 그리고 이수 인원 몇 명, 이런 것들만 대학에서는 반영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진로 과목이라든지 선택 과목들이 늘으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A, B, C, D로 하는 성취도 평가로 이제 점수를 매기기로 했는데 근데 그 과목에서도 굉장히 좋은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대학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석차 등급은 기본적으로 가는 과목들 국영수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을 가는데 뭐 진로 과목이나 뭐 경제수학이라든지 뭐 고급 문학 뭐 이런 것들은 성취도 평가를 하고 근데 그것도 과목이 되게 좋으니까 그것도 버릴 수 없으니까 대학마다 환산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A등급에는 100점, 뭐 B등급에는 뭐 98점 그것을 합산을 해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2021학년도랑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건 뭐냐면 과거에는 문과는 국영수 사회 중심으로 반영을 했고 이과는 국영수 과학 중심으로 반영을 했는데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은 계열의 구분 없이 국영수 과사를 다 반영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담은 늘었죠. 그러니까 아마 교과 전형에서 인원을 늘려도 대학에서는 얘 열심히 공부한 친구 많네? 라고 하면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 구체적인 대학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대학인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보면 이제 고려대, 연대, 이화여대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대 가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애석하게도 서울대는 교과 전형을 좀 실시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고려대부터 이제 실시를 하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도 지금 2020학년도에는 2021학년도에는 1,100명 뽑다가 내년에는 이제 800명 정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성취도를 자체 완산해서 반영을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열의 구분이 없이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국영수 과사를 다 반영하고 있는데 등급만 있는 과목을 반영하다가 성취도도 자체 완산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저 성취도 학습도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제 교과 면접형이라고 해서 면접형이라고 있는데 교과 성적도 들어가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교과 전형으로 바뀌긴 했는데 여기 대학 같은 경우는 AB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국영수 과사를 포함한 것을 100점을 놓고 나머지를 이제 감점 이렇게 놓고 이 대학도 똑같이 성취도나 이런 자체 완산을 하는 등급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그냥 국영수과, 국영수사 이게 아니라 국영수 과사의 기본 등급에 뭐 고급 뭐 수학, 뭐 경제 수학, 뭐 기초 여러 가지 진로 선택 과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취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이 잘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비중은 조금 더 적을지 몰라도 이제 소홀히에서는 조금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놓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쓰는 대학들이 이제 이 한양대, 중대, 외대, 시립대잖아요. 여기는 어떤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지금 외대나 시립대는 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변동은 거의 없는 거로 좀 보입니다. 예. 네, 뭐 좀 또 바뀌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한양대 같은 대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별 반영 방식에서 지금 계열 구분 없는 전과목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 근데 지금 저 대학이 여기서는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지만 숙명여대도 저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몇몇 대학이 저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릴 말씀 이제 4강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이과는 과학만 열심히 하면 된다. 국영수과죠. 문과는 과학 버리고 사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좀 지나갔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이제 융합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관리를 하실 때 과거처럼 계열에 치우친 공부 방법보다는 전체적인 균형. 그리고 성취도 같은 경우도 A, B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B 등급하면 난 너무 못 봤어. 이게 아니라 A 등급하고 보통 A하고 B 사이에는 한 2점에서 3점, 뭐 20점, 10점 뭐 이런 식으로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B를 맞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받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 대신 관리는 좀 해야죠. 그럼 원장님만 믿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교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 저도 그쵸?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성취도 과목, 반영 과목이 사실상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그거를 미리 이제는 뭐 고1 때부터 이제 미리 챙겨가지고 진행을 해야 본인이 조금 더 합격에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합격의 지름신 김정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수험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